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현금도 부족하고 은행 대출 안 되는 무주택자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인담보대출을 실행하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현금 없고 은행 대출도 안 되는 분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여론은 뭐 그닥 막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와 또 적용 방법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녹색창에 이재명 대통령 분당이라고 치시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좀 검색이 있어서 조금 그렇지만 대통령님을 빼고 이재명 분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뉴스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이 대통령 분당집 29억의 매도. 그죠? 그러니까 29억의 매도 하셨어요. 근데 17억 근저당을 하셨습니다. 네. 근저당이 모르시는 분도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근저당은 쉽게 말하면 어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을 산 사람한테. 네. 그래서 뭐 정부 기조 우회에 있다 쭉쭉 얘기 나옵니다. 그죠? 엄청 기사가 많이 나와요. 네. 엄청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아파트 뭐 꼼수 거래다. 근저당 설정 꼼수 거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없고 대출이 안 되는 사람한테도 집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네. 이렇게 기사는 조금 약간 긍정적이지만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네. 국힘에서는 국민은 못 판다. 국민의힘 매각 공송 들려달라. 국민은 못 판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죠? 쭉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현금이 없고 보증금 반환 문제도 있고 이랬는데 어떻게 했냐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그게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7월 14일에 왜 전세 보증 허구에 맡긴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제가 이것도 전세 보증금 문제도 제가 영상 찍어드렸죠. 근데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는 사금융이다라고 해서 전세는 안 좋다라는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사금융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론이 그닥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오마이뉴스에서 쟁점 7가지에서 좀 디테일하게 풀었어요. 근데 쭉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님 측에서 아마 그런 측의 어떤 뭐랄까 그런 의견을 담은 것 같아요. 쭉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살펴보고 네. 일단 왜 집을 팔았나? 왜 집을 팔았냐고 하면은 1주택자인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거주어진 투기 목적의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 유리한 상을 만들겠다는 취지 매수를 내놨다. 그냥 쉽게 말하면 아시겠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도 투기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도 분당집 거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랄까 여론에서 좀 안 좋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대통령 임기 중에 자신이 매각하겠다는 선언한 첫 대통령이었다. 물론 이 말도 맞지만 근데 이거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도 투기라고 한 것도 이분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요거를 마치 이렇게 첫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건 좀 뭐랄까 너무 칭송을 한 게 아닌가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보유한 평생 첫 집이었다. 네. 어, 네. 그, 뭐 앞으로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추억 더듬어가면서 죽을 때 살고 싶었던 집.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누구나 사정이 있고, 네. 누구나 어떤 추억이 있고 소중합니다. 네. 무주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투기 목적일까? 그 투기의 뭐 정의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투기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투기라고 했다면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네. 그리고 어 평생 보유한 평생 첫 집이었다. 그 뭐 누구나 그죠? 새빵살이 전전하다. I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 그죠? 뭐 여러 선거 때문에 뭐 계양구에도 있으셨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새빵살이 전전한 분들 많고요. 힘드신 분들 많았죠. 사정 있으면 많고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9개월 정식 계약까지 왜 5개월이 걸렸나? 네, 그거는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때문이다라고 뭐 나오는데 이거는 네,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왜 5개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일단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분당까지 하신 게 이 정부죠. 두 번째, 지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개서 나오지만 지금 어, 매수인이 청산당할 위기 직전에 파줬어요. 이 얘기는 청산당할 위기 직전에 팔 수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끌다 지금 파신 거죠. 네. 이거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를 굳이 네, 그거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만드신 장본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이렇게 아니고요. 17억 뭐 근저당은 무엇인가? 네, 근저당은 쉽게 말하면 은행 대신에 자, 이 부족한 돈 집주인이 빌려줄게 나중에 받을게라고 해서 네, 대출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거액의 자금을 빌려줬을까? 네. 이거는 네. 음. 요거는 그거죠. 등기 일정을 맞추기 위한 그죠? 뭐 매수인의 사정 그죠? 이렇게 예조 양도를 허용한다. 뭐 매수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건데 그죠? 매수의 사정을 봐줘도 빌려줄 수 있겠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편법 대출인가? 네. 그리고 7번 정부의 대출을 우회하는 것 아닌가? 네. 뭐 편법 대가 이게 신뢰관계가 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가 불리한 거는 아니다. 그죠? 신뢰관계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시니까 분명히 권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누군가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권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만큼의 신뢰관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큰 어려운 거죠. 정부의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게 아닌가. 뭐, 네.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물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네. 그러나 전세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전세는 사금융이라서 없앤다고 하셨잖아요. 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없애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접 사금융이 별로 안 좋다라는 뉘앙스의 이미지를 그렇게 발언을 하셔놓고 음, 이런 사금융이잖아. 사금융 엄격히 은행 대출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빌려주신 거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거는 그냥 그죠? 이거는 그럼 전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자꾸 없애려고 하냐라고 할 말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여러 가지 그 요 기사에 대해서 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좀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적용 방법.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앞에서 파신 거는 그분의 일이고 물론 화가 나신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 주변에는 이렇게 현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6억도 부족한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3억으로 줄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줄였는데 그러면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계약이 파기된 경우도 있다고 그죠? 토론을 해서 성토했다라는 내용도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약간 감정을 배제하고 최대한 내 집 마련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무주택자분들 혹은 갈아타실 분들 최대한.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그런 분 있으세요. 내가 대출만 나오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자를 갚을 수 있다라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근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 이렇게 집주인분들 물론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어 물론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 있고 매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찌됐건 저희 같은 평민하고 다른 분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시니까 물론 쉽진 않지만 그래도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네. 그렇게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이전 문제라는 그런 분들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한테 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근저당 설정하시고 돈 빌려주시고 제가 이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집주인 담보대출 새로운 주담대죠. 주택담보대출 대신에 주인담보대출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네. 어찌됐건 조금 기사 내용 같은 거 보면 조금 암울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나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훨씬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금도 부족하고 은행 대출도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 어찌됐건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네. 방법이 생겼으니까 뭐
물론 예전에 이런 분들 조금 아주 극소수로 어쩔 수 없는 경우 좀 불안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미 신문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다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많은 분들 아실 거잖아요. 이제 방법을 응용하시면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뭐랄까 좀 막막하고 좀 내지말 하고 싶었는데 좀 힘들어졌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하나의 방법을 더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혹시 이 영상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영상만으로 안 되고 그리고 이전 영상 쭉 보면서 좀 문의를 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또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 보시고 네 제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